재우는 거실에서 들리는 둔탁한 소리에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거실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춘호가 명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세웠어. 내 말을 안 듣는 년은 필요 없어. 춘호가 고함쳤어요. 재우는 즉시 달려들어 어머니를 보호했고 정신 차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재우는 아버지를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됩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경상북도 깊숙한 곳,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농촌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특징이라면 언덕 위에 우뚝 선 두 개의 거대한 풍력기예요. 하얀 기둥 위에 달린 세 개의 날개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돌아가죠. 바람이 불 때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마을 전체에 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평화롭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말해요. 한 명자는 올해 67살입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밭으로 향하죠. 낡은 고무신을 신고 흙길을 걸으며 언덕 위 풍력길을 올려다봅니다.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 놓여요. 오늘도 잘 도네. 명자는 혼잣말을 하며 밭고랑 사이로 걸어갑니다. 상추며 고추며 깻잎이 줄지어 자라고 있는 밭은 명자에게 유일한 안식처예요. 여기선 아무도 명령하지 않거든요. 명자의 집은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시멘트 벽돌로 지은 단층 집인데 겉으로 보면 반듯하고 깔끔해요.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공기가 다릅니다. 무겁고 긴장된 공기가 항상 맴돌죠. 명자는 집에 들어설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숨을 고르고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려 노력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한춘호는 올해 70살입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군대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죠. 아침 6시 기상, 저녁 6시 식사, 밤 10시 취침. 모든 게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춘호는 신문을 보다가 명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밭은 봤어? 네, 오늘은 고추가 좀 더 익었어요. 그럼 따와. 저녁에 쓸 거니까.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춘호의 말투엔 언제나 명령이 배어 있어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자는 밥상을 차리며 국그릇의 위치를 3번이나 확인했어요. 춘호는 국그릇이 오른쪽에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김치는 왼쪽, 반찬은 가운데, 젓가락과 숟가락은 일직선으로 놓아야 하죠. 명자는 식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수민아, 밥 먹어라. 춘호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어요.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수민이 나왔습니다. 수민은 올해 34살이에요. 대학을 나와 서울에서 잠깐 일했지만 몇 년 전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이유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얼굴엔 미소가 없어요.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오래전부터죠. 아빠.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춘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식탁 위엔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가득합니다. 국을 먼저 떠먹어야 하고 젓가락 소리를 내면 안 되고 식사 중에 말을 하면 안 되죠. 명자와 수민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오직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와 춘호가 국을 후루룩 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명자는 수민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딸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밥을 입에 넣고 씹을 뿐이죠.
이 집에선 말을 하는 게 더 위험하니까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춘호는 거실 소파에 다시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명자는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풍력기가 보였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천천히 도는 날개. 명자는 풍력기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 바람은 자유롭게 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갇혀 있을까? 그날 저녁 집 앞에 낯선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명자가 창문 너머로 내다보니 차에서 내리는 사람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 명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훈이다. 한재훈은 명자의 아들이에요. 올해 40살이죠. 서울에서 건축설계사로 일하고 있는데 일이 바빠서 고향에 잘 내려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오랜만에 얼굴을 보이다니. 재훈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엄마하고 불렀습니다. 명자는 앞치마를 벗으며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재훈아, 언제 온다고 연락을 안 했니? 갑자기 현장 일정이 조정돼서요. 며칠 쉴 수 있게 됐어요. 재훈은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굳어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거든요. 아버지는? 재훈이 물었습니다. 거실에 계신다. 명자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재훈은 가방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춘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왔냐? 춘호는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텔레비전을 봤어요. 재훈은 아버지의 차가운 반응에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랬으니까요. 재훈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어요. 책상, 침대, 창문. 모든 게 10년 전 그대로죠. 재훈은 가방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언덕 위 풍력기가 보였어요.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천천히 도는 날개. 재훈은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풍력기의 소리는 평화로운데 집안의 공기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걸까? 마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재훈은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훈은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수민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거든요. 흐느끼는 소리 같았어요. 재훈은 귀를 기울였지만 이내 소리는 멈췄습니다. 재훈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집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죠. 재훈은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풍력기 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웅웅거리는 그 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집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재훈은 그 소리를 들으며 잠에 빠져들었어요. 재훈은 깊은 잠에 빠졌지만 한밤중에 문득 눈을 떴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퍽 하는 둔탁한 소리, 그리고 뭔가 쓰러지는 듯한 쾅 소리. 재훈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문 쪽으로 다가갔어요. 소리는 거실 쪽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재훈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는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만 새어나오고 있었죠. 재훈은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또 소리 들렸어요. 이번엔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여자의 목소리 같았어요. 재훈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거실 입구까지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거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텔레비전만 꺼진 채로 있었고 소파도 비어 있었죠. 재훈은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 방과 수민의 방이 있는 쪽은 캄캄했어요.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재우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재훈아. 너는? 명자는 돌아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손등에 붉은 멍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엄마, 그게 뭐예요?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손을 앞치마 뒤로 숨겼어요. 아니다. 어제 설거지하다가 그릇 깨진 거 치우다가 그랬어. 다친 데는 없어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명자는 서둘러 말을 끊고 다시 부엌일을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어머니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식사 중에도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춘호는 국을 마시고 명자는 밥을 먹고 수미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움직였어요. 재우는 가족들의 모습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권위적이고 어머니는 눈치를 보고 수미는 움츠러들어 있었죠. 그때도 지금도 똑같구나. 거실벽에 걸린 풍력기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림 속 풍력기는 멈춰 있었어요. 날개가 고정된 채로 그려져 있었죠. 재우는 문득 그 정지된 날개가 이 집의 분위기와 닮았다고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롭지만 실제로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재우는 아버지의 지시대로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나무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확 풍겨왔어요. 안에는 오래된 농기구들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우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리를 시작했어요. 한참을 정리하다가 재우는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어요. 재우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편지 봉투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죠. 재우는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표지에 쓰인 글씨를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민의 일기, 아무도 보지 말 것. 재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수민의 일기라니. 재우는 수첩을 펼쳐볼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게 이 안에 담겨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재우는 수첩을 품 안에 넣고 헛간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 끝자락에 있는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재우는 수첩을 다시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수민의 글씨가 보였어요. 날짜는 2009년 3월 12일이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또 엄마를 때렸다. 풍차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집안 물건을 던졌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맞았다. 나는 방에 숨어서 귀를 막았다. 풍차 소리보다 아빠의 고함 소리가 더 무섭다. 재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는 것 같았어요. 재우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12년 6월 1일. 나한테 화풀이를 했다. 내가 밥을 늦게 차렸다고 접시를 던졌다. 나는 그날부터 아빠가 무섭다. 집에 있는 게 무섭다. 재우는 수첩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수첩이 구겨질 정도였어요. 재우는 계속 읽었습니다. 201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엄마가 피 흘렸다. 아빠가 엄마 머리를 벽에 부딪혔다. 나는 구급차를 부르고 싶었지만 아빠가 안 된다고 했다. 엄마는 그냥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내내 울었다. 재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언덕 위 풍력기가 보였어요. 저 풍력기는 모든 걸 지켜봤겠죠. 이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재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어요.
재우는 수첩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집안은 불이 켜져 있었지만 따뜻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죠. 재우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선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춘우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재우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어머니와 수민을 때렸을까? 믿기지 않았지만 수민의 일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재우는 주먹을 쥐고 풀기를 반복하며 자기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재우는 다시 수첩을 꺼냈어요. 더 읽어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죠. 재우는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18년 5월 3일. 오빠가 서울로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오빠는 가끔 전화를 하지만 나는 집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오빠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 그냥 잘 지낸다고만 말한다. 하지만 사실은 매일이 지옥이다. 재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민이 혼자 이 모든 걸 견뎌냈다니. 재우는 자신이 너무 무책임했다고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일에만 빠져 가족을 돌아보지 않았던 거예요. 재우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2020년 3월 15일. 엄마가 병원에 가고 싶다고 했다. 몸이 아프다고. 하지만 아빠는 돈 낭비라며 안 된다고 했다. 엄마는 그 후로 아픈 내색을 하지 않는다. 나는 엄마가 언젠가 쓰러질까봐 무섭다. 재우는 책상 위에 수첩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재우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어요.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일기만으로는 부족했죠. 재우는 방을 나와 헛간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헛간 앞에는 작은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재우는 그걸 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재우는 카메라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봤어요. 헛간 안쪽 선반 위에 녹화 장치가 있었습니다. 재우는 녹화 장치를 꺼내 확인했어요. 최근 일주일간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재우는 파일들을 하나씩 재생해 봤어요. 대부분은 평범한 장면들이었습니다. 명자가 빨래를 널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밭으로 가는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사흘 전 영상에서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밤 11시쯤 명자가 헛간 앞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명자의 얼굴엔 멍이 있었습니다. 왼쪽 볼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가엔 피가 묻어 있었어요. 명자는 쓰레기 봉투를 버리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재우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다니. 재우는 녹화 장치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어요. 일기와 영상. 이걸로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가족이 무너지는 걸 감수해야 할까? 재우는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밤은 깊어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어머니와 수민에게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재우는 부엌으로 갔어요. 명자는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얘기? 명자는 불안한 표정으로 재훈을 바라봤어요. 엄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뭘 한 거예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무슨 소리니? 저 알아요. 수민이 일기 봤어요. CCTV 영상도 봤어요. 명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재훈아, 그건 엄마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참으셨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명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그리고 그래도 내 아버진 내 남편이야. 남편이라고 해서 사람을 때려도 된다는 거예요? 재훈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이건 잘못된 거예요. 범죄라고요. 명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그때 방문이 열리며 수민이 나왔습니다. 수민은 부엌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예요. 오빠. 수민은 재훈과 명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수민아, 너도 와봐. 재훈은 수민을 불렀어요. 세 사람은 거실 한 구석에 모여 앉았습니다. 춘호는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재훈은 수민에게 물었습니다. 수민아, 일기 읽었어.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야?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나 정말 무서웠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 언제 아빠가 화를 낼지, 언제 엄마가 다칠지, 나한테 손을 들지 몰라서. 수민은 흐느꼈습니다. 명자는 딸을 껴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재훈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어요. 엄마, 수민아. 저 아버지를 신고할 거예요. 재훈아, 안 돼. 명자가 재훈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무너져. 엄마, 이 집은 이미 무너졌어요.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해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수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이젠 끝내야 해.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춘호가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어요. 세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춘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아침부터 뭐 하는 거야? 춘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명자는 황급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침 먹어야지. 금방 차릴게. 그래. 춘호는 소파에 앉으며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재훈이 너 오늘 뭐 할 거야? 재훈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선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집 주변 좀 둘러볼까 해요. 그래, 젊은 놈이 집에만 있으면 안 되지. 춘호는 신문을 펼쳤어요. 재훈은 아버지의 태어난 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 사람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나 있을까?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자가 밥상을 차렸고 네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침묵 속에서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훈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아버지를 관찰했어요. 춘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국을 마시고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춘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자, 오늘 국이 싱겁네. 그래, 미안해. 다음엔 간 더 맞출게. 명자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춘호는 투덜거렸습니다. 맨날 이 모양이야. 밥 한 끼 제대로 못 차리나. 재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 정도면 충분히 맛있는데요. 재훈의 목소리엔 날이 서 있었어요. 춘호는 재훈을 쳐다봤습니다. 뭐? 어머니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시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이 자식이 감히 아비한테 말댔구야? 춘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자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재훈아, 괜찮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엄마,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재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춘호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서울 가서 몇 년 살았다고 버릇이 없어졌네. 이 집에선 내가 가장이야. 내 말이 곧 법이고. 법이요? 사람을 때리는 게 법인가요? 재훈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춘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저 다 알아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수민이한테 뭘 했는지. 재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새끼가 지금. 명자가 재훈과 춘호 사이에 섰습니다. 여보, 진정해. 재훈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비켜. 춘호가 명자를 밀쳤어요. 명자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재훈은 즉시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이것 봐요, 아버지. 또 이러시는 거잖아요. 재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춘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너 지금 나한테 덤비는 거야? 덤비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시라는 거예요. 춘호가 재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재훈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때 수민이 소리쳤어요. 아빠, 제발. 춘호는 수민을 돌아봤습니다. 수민은 울고 있었어요. 너도 오빠 편이냐? 춘호가 물었습니다.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 말이 맞아요. 아빠는 우릴 너무 많이 아프게 했어요. 춘호는 딸의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냈어요.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렸는데 먹여 살린다고 해서 사람을 때려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춘호는 재훈을 노려봤어요. 나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나갈 건 아버지예요. 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춘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거예요. 증거도 다 있어요. 재훈은 호주머니에서 수민의 일기를 꺼냈습니다. 춘호는 그걸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게 뭐야? 수민이 일기예요. 여기 아버지가 한 일들이 다 적혀 있어요. CCTV 영상도 있고요. 재훈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춘호는 일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재훈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어요. 이 자식이 정말. 춘호가 재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날아왔어요. 재훈은 팔로 막으며 아버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재훈은 있는 힘껏 아버지를 밀어냈어요. 춘호는 뒤로 비틀거리며 소파에 부딪혔습니다. 감히 아비한테. 춘호는 숨을 헐떡이며 재훈을 노려봤어요. 재훈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명자와 수미는 겁에 질려 서 있었어요. 거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재훈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전 지금 경찰에 전화할 거예요. 내가 감히. 춘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어요. 춘호는 재훈을 막으려 했지만 수민이 아버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해요. 제발.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춘호는 딸을 보며 멈칫했습니다. 그 순간 재훈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하려고요. 가정폭력입니다. 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명자는 벽에 기댄 채 울고 있었고 수미는 오빠 옆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이 곧 도착할 거라고 했습니다. 창밖에선 풍력기가 여전히 돌고 있었어요. 바람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바람은 평소와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비밀과 고통을 말이에요. 경찰차가 집 앞에 도착한 건 30분 후였습니다. 파란 불빛이 집 안까지 비쳐 들어왔어요. 재훈은 현관문을 열고
경찰관 2명을 맞이했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십니까? 네, 제가 신고했어요. 재우는 경찰관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춘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해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우는 수민의 일기와 녹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수년간 폭력을 행사했어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관은 일기를 넘겨보며 영상을 확인했어요. 명자의 멍든 얼굴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경찰관은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사실입니까? 명자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어요. 부인? 경찰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 저것들이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야. 춘호가 끼어들었어요. 누명이라고요?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그딴 게 무슨 증거야. 일기는 지어낼 수도 있고 영상은 그건 그냥 넘어진 거야. 경찰관이 춘호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부인께서 다친 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집안일 하다가 다쳤겠지. 나이 먹으면 자주 넘어지잖아. 춘호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재우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렇게 뻔뻔할 수가. 경찰관은 수민에게 다가갔어요. 따님, 아버님이 폭력을 행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수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수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춘호가 딸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 수민은 얼어붙었습니다. 딸도 아무 말 못하잖아. 이게 가족 간의 오해야. 내 아들이 서울 가서 이상한 생각을 배워온 거라고. 춘호는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는 있지만 피해자 진술이 없으면 수사 진행이 어렵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세요. 재훈이 명자를 바라봤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남편이잖니. 내 아버지고. 재훈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훈아, 미안해. 엄마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 명자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어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저희도 강제로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있는데. 재훈이 항의했습니다. 가족 간 일은 복잡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경찰관들은 명함을 놓고 집을 나섰어요. 경찰차가 떠나자 춘호는 웃었습니다. 맞지? 내가 뭘 했어. 가족끼리 무슨 경찰이야. 춘호는 여유롭게 소파에 앉았어요. 재훈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게 헛수고였어요. 그날 밤 집안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춘호는 방에 들어가며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놈이 날 팔아넘기려 했어. 이 마을 사람들한테 다 말해줘야겠군. 재훈은 그 말을 듣고 치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춘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내 자식이 나한테 손을 들었어. 효도는커녕 경찰까지 불렀다고.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한텐 그러면 안 되지. 재훈은 밭에서 일하며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손가락질과 수군거림. 재훈은 외로웠어요. 아무도 진실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명자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재훈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재훈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수민이 방에서 나왔어요.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수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재우는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오빠, 나 너무 무서워. 이제 숨이 막혀. 매일 밤 악몽을 꿔. 아빠가 우릴 죽일 것 같아. 오빠, 나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제발 날 구해줘. 재우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창밖에선 풍력기가 거세게 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몰아치는 밤이었어요. 집안의 불안감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재우는 알았어요. 이대로 있다간 정말 큰일이 날 거라는 걸. 그날 밤 재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민의 편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창밖에선 풍력기가 부서질 듯 돌아갔습니다. 바람 소리가 집 전체를 흔들었어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또다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쿵, 탁, 그리고 비명소리. 재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재우는 방문을 열고 뛰어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려 거실로 향했죠. 거실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춘호가 명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명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재훈이 소리쳤어요. 춘호는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 집은 내가 세웠어. 내 말을 안 듣는 년은 필요 없어. 춘호가 고함쳤습니다. 재훈은 즉시 아버지에게 달려들어 명자를 보호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춘호는 재훈을 밀쳤습니다. 비켜. 그때 수민이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오빠의 비명소리를 들었던 거죠. 엄마. 수민은 명자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명자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왼쪽 뺨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차 불러. 재훈이 수민에게 소리쳤어요. 수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춘호가 전화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재훈이 아버지를 막아섰어요. 이번엔 안 됩니다. 재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춘호는 재훈을 노려봤어요. 내 집에서 감히. 춘호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재훈은 피하지 않았어요. 주먹이 재훈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재훈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어요. 때리세요. 엄마 대신 저를 때리세요. 춘호는 멈칫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더 이상 겁먹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한 거였습니다. 수민이 문을 열었고 응급구조사들이 들어왔어요. 환자가 어디 계십니까? 여기요. 수민이 안내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은 명자를 살폈어요. 의식은 있으십니까? 명자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겠습니다. 명자는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수민이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재훈은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재훈은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정폭력 재신고합니다.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어요. 이번엔 달랐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명자는 병원에 있었고 의사의 진단서가 나올 예정이었어요. 경찰관이 춘호에게 물었습니다. 부인을 폭행하셨습니까? 가족 간의 다툼이 있었을 뿐이야. 춘호는 여전히 발뺌했어요. 목격자가 있습니다. 아드님과 따님이 모두 봤다고 하시네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춘호는 재훈을 노려봤어요. 이 배은망덕한 새끼가. 아버지, 이건 배은망덕이 아니에요. 범죄를 막는 거예요. 재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춘호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폭행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내 집에서 날 끌고 가? 이게 말이 돼? 춘호는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춘호를 끌고 나갔어요. 춘호는 끌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내가 세웠어. 바람이 아니라 내가 이 집의 주인이야. 나 없인 아무것도 아니야. 춘호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경찰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떠났어요. 재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새벽 4시 재호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명자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수민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수민이 재훈을 보며 울었어요. 재훈은 동생을 껴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아. 끝났어. 엄마는요? 의사 선생님이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어요. 며칠 입원하면 된대요.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만 오래된 상처들이 많이 보이네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검사 부탁드립니다. 재훈과 수민은 명자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명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엔 붕대가 감겨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엄마. 재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명자는 눈을 떴습니다. 재훈아, 수민아. 명자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수민이 물었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끝난 거니? 네, 엄마. 이제 끝났어요. 재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마워, 재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제대로.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창밖에선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재훈은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연한 표정이었어요. 오늘은 모든 게 결정되는 날이었습니다. 재훈은 거실로 나왔어요. 명자와 수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비되셨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으며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어요. 가자. 세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재훈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언덕 위 풍력기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바람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제 그 소리가 평화롭게 들렸어요. 법원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몇 명 와 있었어요.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고소하다니. 요즘 젊은이들은 효도를 몰라.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재훈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춘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버지였어요. 춘호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엔 흰머리가 더 늘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어졌어요. 춘호는 가족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어요. 피고인 한춘호는 지난 15년간 배우자와 딸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 범죄입니다.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검사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수민의 일기,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하나하나가 춘호의 죄를 입증했어요. 춘호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엄격했을 뿐 악의적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판사가 명자에게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의 폭력이 있었습니까? 명자는 증인석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법정 앞모든 시선이 명자에게 쏠렸어요. 명자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언제부터입니까? 결혼한 지 5년쯤 지났을 때부터요. 처음엔 가끔이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왜 그동안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창피했어요. 남편한테 맞고 사는 게 부끄러웠습니다. 애들한테도 미안했고요. 명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다음은 수민의 차례였어요. 수민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는 우릴 많이 때렸어요. 엄마를, 저를. 이유도 없이 화를 냈고 물건을 던졌어요. 수민은 울먹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검사가 물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2015년. 아버지가 엄마 머리를 벽에 부딪혔어요. 피가 많이 났는데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밤 내내 울었습니다. 법정 안 사람들이 술렁거렸어요. 판사가 춘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증인들의 진술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춘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춘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춘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춘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제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지킨 게 아니라 부쉈습니다. 춘호는 명자와 수민을 바라봤어요. 미안합니다. 당신을, 수민이를, 재훈이를 모두 아프게 했어요. 저는 아버지도 남편도 될 자격이 없습니다. 춘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재훈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슬픔, 그리고 연민. 아버지도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이었지만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과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춘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재훈과 명자, 수민은 복도에 섰어요. 끝났네요. 재훈이 말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우리 살아갈 수 있겠지? 수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우리 잘 살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법원을 나오니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재훈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어요. 언덕 위 풍력기는 여전히 돌고 있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어요. 명자는 아침 일찍 밭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하지 않았어요. 여유로운 걸음걸이였습니다. 밭엔 상추와 고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명자는 무릎을 꿇고 흙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수민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어요.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엄마, 오빠 오늘 온대요. 그래. 얼마 만이니? 2달 만이요. 점심 무렵 재훈의 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엄마, 수민아. 재훈이 손을 흔들었어요.
명자와 수민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잘 왔다, 재훈아. 명자가 아들을 안았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놓여 있었어요. 식사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눈치 보지 않아도 됐고 긴장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좋아. 밭일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랑 모임도 나가고 명자는 이제 마을 사람들과도 잘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 너는? 재훈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저 요즘 공부하고 있어요. 상담심리사 자격증 따려고요. 수민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잘 됐다. 네,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수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재훈이 제안했어요. 우리 언덕에 올라갈까요? 좋지. 세 사람은 집을 나와 풍력기가 있는 언덕으로 향했습니다. 언덕에 오르니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재훈은 가방에서 작은 바람개비를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바람개비였어요. 이거 뭐예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우리 집에 새로운 풍차야. 재훈이 웃으며 바람개비를 땅에 꽂았어요. 바람이 불자 바람개비가 빙글빙글 돌아갔습니다. 빨강, 노랑, 파랑 색깔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예쁘다. 명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람개비를 바라보며 나란히 섰어요. 뒤에선 거대한 풍력기가 천천히 돌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시대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잘 지낸다고 하더라. 한 달에 한 번씩 편지가 와. 편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엄마는 용서하셨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그냥 놓아주고 싶어. 재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엄마. 고마워, 재훈아. 내가 아니었으면 우린 여전히 그 지옥 속에 있었을 거야. 우린 가족이잖아요. 서로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재훈의 말에 수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풍력기의 하얀 날개가 노을빛에 물들어 붉게 빛났습니다. 작은 바람개비도 여전히 돌고 있었어요.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소리보다 이 바람이 평화로워. 명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재훈과 수민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바람이 불었어요. 세 사람은 언덕에 앉아 해가 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빛이 찾아온 거였어요. 풍력기는 여전히 돌았지만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바람은 계속 불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바람은 세 사람을 괴롭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등을 떠밀어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거예요. 명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재훈과 수민도 웃었어요. 세 사람의 미소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